오케이, 갑시다. 자, 13강의 7번으로 가볼게요. 자, when you watch a documentary라고 얘기했죠. 자, 당신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근데 어디에서 on a small standard 작은 표준형 비디오 스크린에서 다큐멘터리를 볼 때, 그래서 이게 뭐 4곱하기3이라는 작은 표준형 비디오 스크린이래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see it, 그것을 볼 때 on an equally small wide screen, 똑같이 작은 와이드 스크린 리시버라고 하는 수신기죠. 이 똑같이 작은 16대 9의 이 와이드 스크린 수신기에서 그것을 볼 때 You probably notice, 당신은 아마도 알아차릴 겁니다. Relatively little energy change, 거의 없는 에너지 변화를 알아차릴 겁니다. 즉 에너지의 변화가 거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변화가 뭔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죠? 자, 가봅니다. 자, when you switch, 당신이 바꿀 때, 그러면서 from the small screen, 그 작은 화면으로부터 to a large HD TV screen, 커다란 HD TV 스크린으로 바꿀 때, however, 그러나, the energy change, 그 에너지의 변화가 is readily apparent, readilly는 쉽게 라는 뜻이었고요. 쉽게, apparent는 분명한이라는 뜻이었죠. 또는 apparent, 투명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투명하니까 안이 다 보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분명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변화는 두 종류로 볼 수 있겠네요. 작은 화면에서 큰 화면으로 바뀌니까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걸 수 있고, 또는 그 화면이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 영향력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this is why, 비동사 뒤에 y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냥 묶어서 그래서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ome movies, 몇몇 영화들, 그러면서 that emphasize, 강조하는, emphasize는 강조하다, 뭐를 강조하는? landscape, 풍경을 강조하는 몇몇 영화들, 뭐로부터의? from actual landscape, 실제적인 풍경으로부터의 풍경을 강조하는, 근데 뭐에 이르기까지? to spaceship or battle scenes라고 얘기했죠. 이 우주선이나 전쟁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풍경을 강조하는 몇몇 영화들은 must be seen, 보여져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on the large screen, 커다란 화면에서. to feel, 느끼기 위해서. the total effect, 전체적인 영향을 느끼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체인지란 에너지의 사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느끼는 그 에너지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you use proper conversion, 당신이 적절한 conversion이라고 하면 전환이죠. 당신이 적절한 전환 방식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for aspect ratios라고 했죠. aspect ratio라고 하면 영상비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영상 비율을 말하는 거죠. 영상비에 대해서 적절한 전환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squeezing such large images라고 했죠. 원래 squeeze라고 하면 쥐어짜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into가 나오면 어디 안으로, 어디 속으로라는 뜻이 돼서 밀어넣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queezing such large images, 그런 커다란 이미지를 into 어쩌고 여기에 밀어넣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끌어올려서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때 squeezing이라는 애가 앞에 even if라는 접속사를 달고 있는 부사절이 하나 찡겨 나온 상태니까, 그럼 이때 squeezing은 분사구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고요?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분사구문이라면 접속사가 지워져야 되는데 이미 앞문장에 even if가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밀어넣는 것, 그렇게 커다란 이미지를 into the small video screen, 그 작은 비디오 스크린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reduces, 줄입니다. 그러면서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image size, 이미지의 크기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if not especially 특별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벤트 에너지 어떤 사건의 에너지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전쟁씬이나 또는 멋진 풍경이 나오는 이런 장면의 영화는 작은 화면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밀어넣는 것 자체가 이미지의 크기 자체를 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건이 전달해주는 에너지도 떨어지게 된다고요.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 클로즈업이나 인덕티브 시퀀싱이라고 해서 뭐 유도되어지는 연속 찍기 뭐 이런 얘기고 이런 단어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and the dance audio track이라고 얘기했죠. 빽빽한 오디오 트랙이라고 해서 소리를 잘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기법들은 help 도와줍니다. help 뒤에 동사 원형을 쓰던 투부정사를 쓰던 상관이 없죠. generate some aesthetic energy. 자, aesthetic이라고 하면 미적인. 그래서 미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적 에너지란 화면이 주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on the small video screen에서 but 그러나 they cannot compete with 여기서의 they는 당연히 앞에 있는 요 장치들이겠죠. 그것들은 cannot compete with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The large movie images 그 커다란 영화 이미지들 그리고 하이 볼륨 서라운드 사운드 높은 소리의 서라운드 사운드와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아, 그럼 결국 풍경과 같은 커다란 이벤트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은 어떤 화면에서 봐야 된다? 커다란 화면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래서 글 전체적인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였었고요. 요 문제 여러분들 다 푸셨죠? 이 7번 문제가 요즘 나오는 무관한 문장의 조금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나오던 무관한 문장에 1번 앞에 주어진 문장에서 주제 잡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애를 찾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7번이 요즘에 나오는 형태로 맨 앞에 부분에 주어진 글에 A를 던져놓고 1번 자리에 A와 B를 이어놓고 2번 자리에 B와 C가 이어지고 3번 자리에 C와 D가 이어지고 4번 자리에 D와 D 다시로 이어지고 5번 자리에 D에서 E로 이어지고 이런 식의 순서 문제예요. 원래는 딱 주제를 던져주고 원래 유형은 A라는 주제를 던져주고 A와 B의 연결 그리고 A와 C의 연결 그리고 A와 D의 연결 그런데 E와 E의 연결 이런 식으로 원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무관한 문장 찾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경우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유형, 신유형 중에는 주제를 앞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글의 시작 부분만 글에 던져주고 시작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로 이야기가 나오는 유형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얘는 흘러가는 맥락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푸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해됩니까? 요거 문제 풀면서 앞에 주제 잡고 문제 풀기에 조금 까탈스럽다 생각이 좀 들었을 겁니다. 오케이, 요 유형을 같이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얘는 솔직히 뭐 출제될 만한 포인트가 딱 있지는 않은데요. 그나마 나올 만한 거는 3번 문장이요. This is why some movies that emphasize landscape from actual landscape to space show battle scenes 뒤에 must be seen on the large screen to feel the total impact. 여기 보면 형광펜 한번 칠하시고 여기 정도만 확인해 두세요. 그래서 딱 요 글이 주진 거죠. 그래서 실제 풍경이나 우주선이나 전쟁씬과 같은 이런 장면은 큰 화면에서 봐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에요. 오케이, 1분 줄게요. 확인해 주시고요. 13강 마지막 문제 갑니다.
핸드폰 본 거야 지금 원선이? 오케이 가봅시다. 자 13가격 8번이요. 자 얘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동그라미. 수능에 출제될 난이도는 아닌데요.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신 대비형으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어렵진 않은데 변형될 수 있는 문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표까지는 아니지만 동그라미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리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면 이게 초목이잖아요. 근데 앞에 리를 붙여서 다시 초목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걸 재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녹화라는 게 초목으로 어떤 지역을 만드는 걸 녹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초목으로 만드는 것. 자 재녹화 기법들은 put in place, 자, be put in place라고 하면 이게 시행되다라는 뜻이었었고요. be put in place, 시행되다, 수거처럼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재녹화 기법들이 시행되어집니다. 근데 무엇과 함께? with an understanding, 이해와 함께. 뭐에 대한 이해? The resultant effects라고 했죠. resultant는 결과적인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인 영향과 함께. 그런데 노에 대한 결과적인 영향, on wildlife, 야생동물에 대한 결과적인 영향의 이해와 함께 시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녹화 사업이라는 것, 재녹화 기법이라는 것, 그냥 무작정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가 아니라 그 재녹화에 대한 결과적인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냥 무작정 녹화가 아니라 야생동물을 생각한 재녹화가 필요하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 the planting, 그 나무 심기는 그러면서 of tree lines, 이 나무 줄들의 심기, 그리고 woodland areas라고 얘기해서 이 숲으로 만드는 지역의 심기는. 그래서 우리 트리 라인스라고 하면 이걸 수목 한계선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줄지어서 서 있으니까 그게 나무들이 있는 한계선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 줄 세우기와 그리고 숲 지역으로 만드는 지역에 대한 나무 심기는. 근데 어디 내부에서 within roadside landscape, 이 도로가 랜드스케이프 풍경에서의 이러한 나무 심기는 이렇게 연결된 거네요. 앞에 플랜팅을 areas까지가 또 수식하고 within roadside landscape이 부사구로 또 한 번 수식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사로 may naturally force, 자연스럽게 강요합니다. birds, 새들이 뭐 하도록 to fly higher, 더 높게 날도록. above roads, 도로 위로 더 높게 날도록. when, 뭐 할 때? crossing between forest edges라고 했죠. 숲의 가장자리 사이를 건널 때. 그러면서 as was shown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요때 as를 우리는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부르죠.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를 받으면서 원래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는 게 맞는데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게 되면 얘는 해석이 없이 그리고 그것은 보여집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맥락상 네덜란드에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필요는 한데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는 해석이 필요할 거고 유사관계대명사 as를 쓴다고 했죠. 이때 as가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숲의 경계선 사이를 건널 때 도로 위로 더 높게 날도록 강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봐보세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럼 이 도로에 나무를 심게 되면 이 나무들이 높게 나와 있으니까 새들이 이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나무를 통과해서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무 위로 다른 숲으로 건너가겠죠. 그러니 당연히 더욱더 높게 이 도로를 건너갈 수 있게 강요한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도로가에 있는 나무는 심을 때 이 나무를 낮은 나무가 아니라 높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글이에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자, budges, 자, 이러한 경계면들은 should be wide인데 자, 넓혀져야만 합니다. And landscape planting on bands or covens라고 했죠.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플랜팅, 이 풍경의 나무 심기는 근데 어디에서의 on bends, 구부러진 곳이나 커브스, 이 커브에서의 나무 심기는 그러면서 on road, 도로에 있는 즉 도로에서 구부러지는 부분이나 곡선 부분에서의 이 풍경 나무 심기는 should be set back. 자, set back이라고 하면 저지하다. 뒤에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지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벌지스라고 하면 도로변이에요. 여기가 도로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여기서 말하는 벌지스라는 가장자리라는 부분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아이고, 요걸로 그냥 설명합시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여기를 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가, 이 도로 경계선 부분. 그럼 이 도로 경계선 부분은 최대한 넓어야 된다는 거죠. 왜? 동물들이 와서 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이쪽에 딱 붙어져 있으면 여길로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도로변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경계면들은 should be wide, 넓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플랜팅이라고 하면서 풍경을 위한 나무 심기는 근데 어디에 있는 도로변이 구부러지거나 혹은 곡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들이 구부러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는 나무를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지역에 나무를 심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구부러지는 뒤쪽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동물이 지나가고 있을 때 지나가는 동물들을 자동차가 못 볼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도로 위에 있는 구부러진 곳이나 곡선에서의 이 풍경 나무 심기는 저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to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visibility는 가시성이죠.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연하죠. 곡선이나 구부러진 곳에 나무를 심으면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nd 그리고 to discourage는 낙담시키다, 막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막기 위해서 뭐를 crossings by wildlife, 야생동물의 crossing, 건너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along straight sections라고 얘기를 했죠. along, 뭐뭐를 따라서 straight section이라는 직선 구간이죠. 그래서 직선 구간을 따라서 뭐에 오브로드, 도로 캐리지웨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차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로드 캐리지웨이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그냥 도로예요. 마차가 달리는 길. 그래서 도로의 직선 구간을 따라서 베지테이티브 커버라고 하면 이게 초목의 덮개죠. 그냥 이것도 초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목의 덮개가 should extend, 뻗어져야만 합니다. 확장되어져야만 합니다. as close to the road라고 얘기를 했죠. 도로에 가깝게 뻗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as 한 번 더 썼으니까 동등 비교가 되겠네요. 자, 끌어올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조적으로 이 초목은 확장되어져야만 합니다. as close to the road, 도로에 가깝게, 우리 close to를 쓰면 이때 close는 가까운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서 도로에 가깝게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뭐만큼이나 as permitted, 허용되어지는 것만큼이나 뭐에 의해서 by road construction, 도로 건설에 의해서 허용되어지는 만큼이나 도로에 가깝게 확장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And safety standards, 그리고 이 안전 기준이 허용해주는 만큼에 따라서 도로에 가까운 쪽으로 확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직선도로라면 이 직선도로 자체에 최대한 도로 쪽과 연결돼서 이 나무들이 계속 이렇게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쭉쭉쭉. 됐습니까? 이 나무들이 여기에 쭉쭉쭉 심어져 있지 않고 중간에 공간이 있다거나 붕 뜨게 되면 동물들이 그 붕 떠 있는 그곳을 통해서 횡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 이어지면서 자, 랜드스케이핑 오브 센츄리 미디엄스라고 얘기했죠. 뭐 센츄리 미디엄스라고 하면 뭐 중앙차로 정도가 되겠고요.
중앙차로, 그리고 정션이라고 하면 교차로죠. 그리고 라운드어바우트라고 하면 로터리를 말하는 거고요. 로터리는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앙차로나 교차로나 로터리의 이 랜드스케이핑 풍경 심기는 혹은 인터체인지, 이 인터체인지에서의 풍경 심기는, 풍경 심기가 계속 나무 심는 걸 말하는 거고요. should be sensitive, 민감해야 합니다. 뭐에? to wildlife의 야생동물에 민감해야 됩니다. 야생동물을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berry producing plants, 베리가 딸기죠? 딸기를 만들어내는 식물들은 should not be selected, 선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as they may prove attractive라고 얘기했죠. 이때 as는 이유의 as네요. 뭐뭐 때문에. 아니 이왕 초목을 생각해서 심는 거면 야생동물들한테 좋게 야생동물이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베리 프로듀싱 트리를 심는 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대요? 선택되어져서는 안 된대요. 왜? they, 이 딸기를 생산하는 나무들이 may prove attractive, 매력적인 듯 증명되어질지라도 yet, 그러나 fatal, 치명적이래요. 누구에게? to wildlife,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래요. 왜? due to the close proximity of traffic, 교통에 가까운 근접성 때문에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딸기가 열려요.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었는데 여기 있는 열매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당연히 동물들이 미친듯이 일로 건너가려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사고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요. 그러니 딸기를 생산하는 이런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걸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얘는 지문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딱 봐도 일단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겁니다. 일단 내용일치, 불일치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일 쉬운 유형으로는 먼저 일치, 불일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맨 위쪽 부분에 2번 문장의 for instance 세모칸 치시고요. 2번 문장의 for instance 세모칸 한번 치시고, 그리고 4번 문장의 in contrast 세모칸 치시고요. 두 개 연결해서 연결사 문제 기억했죠. 그리고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이죠. 자, revegetation 여기 말고 techniques are put in place with 뒤쪽 on understanding of the resultant effect on wildlife 여기 형광 펜칠하시고 여기가 주제 부분이요. on understanding of the resultant effect on wildlife 여기가 주제 부분. 그리고 4번에 나오는 in contrast 이 문장은 문장 전체 바로칸 치고 문장 삽입. 앞에 부분에 곡선과 구부러진 곳에서는 심어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직선 구간에서 최대한 도로와 가깝게 뻗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였죠. 그래서 4번 문장 문삽 확인하시고요. 하지만 얘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어휘추로 문제입니다. 어휘추로 문제 나오면 아주 많은 학생들이 틀릴 거예요.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higher 동그라미 치시고 1번이요. 네 번째 줄 higher 동그라미 치시고 1번. 그리고 higher 밑에 widened 동그라미 치시고 2번. widened 동그라미 치시고 2번. 그리고 widened 밑에 줄에 improve 동그라미 치시고 3번. improve 동그라미 치시고 3번.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곡선에 심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discourage 동그라미 치시고 4번. discourage 동그라미 치시고 4번. 그리고 discourage 밑에 close 동그라미 치시고 5번. close 동그라미 치시고 5번. 그리고 밑에 6번 앞에 sensitive 있죠? sensitive 동그라미 치시고 6번. sensitive 동그라미 치시고 6번.
그리고 센서티브 밑에 오른쪽에 페이털 치명적인 동그라미 치시고 7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7개 중에 5개 골라서 어휘추론 문제 내는 거 딱 좋습니다. 내신 대비용으로 아주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일치, 불일치까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14강으로 넘어갑니다. 네, 1분 줄게요. 먼저 지문 확인 한번 더 해주세요. 오케이, 가봅시다. 14강 1번. 요거까지 오늘 끝내놓읍시다. 자, 네. 아, 여기서 지금 프린트 다 끝났어요? 오케이, 14강 다 받아야 되는 거였구나. 이건 이제 14강부터 16강까지요. 자, 가봅시다. 14강 1번. 자, 얘는 글 전체 순서 배열 문제였어요. 근데 순서 배열 문제를 우리는 원본에 맞춰서 그냥 순서를 딱 잡아놓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문제를 안 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갑니다. 자, diverse garden이라고 했죠? diverse는 다양한이라는 뜻이었고요. 자, 다양한 정원이래요. 그래서 다양한 정원은 will become a habitat, 서식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뭐를 위한? for a variety of도 다양한이죠. 다양한 새 종류를 위한 서식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나 if all the birds, 만약 모든 새들이 want to sing, 노래 부르기 시작한 노래를 부른다면, 그러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노래를 부른다면 each one's melody, 자, 각각의 노래는 would be drowned out. 자, 원래 drown이 익사시키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익사시킨다는 건 물속에 묻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drown out이 소리와 연결이 되면 들리지 않게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 각각의 새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어디에서? in the cacophony라고 얘기했죠. cacophony라고 하면 불협화음이고요. 그래서 불협화음 속에서 이렇게 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심포니는 함께 균형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거고, 카코포니는 불협화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브 보이스, 소리의 불협화음 속에서 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자, in order를 쓰면서 in order 투부정사 쓰고 있는 거죠. 앞에 본목적격 써서 의미상이 주었은 거고요. 자, in order for each singer. 자, 각각의 가수가, 여기서 singer는 당연히 새고요. 각각의 새가 to be adequately appreciated, 적절하게 평가되어지기 위해서, 감상되어지기 위해서. 원래 직역하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맥락상 소리가 불협화음 속에서 묻히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appreciated는 살짝 의역해서 구별되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구별되다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평가되다, 감상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새가 적절하게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뭐에 의해? by his rivals, 경쟁 상대나 혹은 sweetheart라고 하면 짝꿍이죠.
혹은 짝꿍에 의해서 적절하게 구별되기 위하여 each species, 각각의 종은 focus on, 집중합니다. a specific time, 특정한 시간에 집중합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특정한 시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이 전부 다 모여서 아무 때나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에 부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or level, 혹은 오히려 not a time, 시간이 아니라 but a certain position, 특정한 위치입니다. 뭐에? of the sun, 태양의 특정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의 위치를 보고 야, 우리가 노래 부를 때야! 하고 그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these are relative to sunrise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be relative to는 뭐뭐와 관련되다 라는 뜻이었고요. 이것들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와? sunrise, 일출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a precisely definable event라고 얘기를 했죠. 일출은 이것과 똑같은 동격이고요. 그래서 precisely, 정확하게, definable이라고 하면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사건인 일출과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일출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일출에 맞춰서 어떤 새들이 먼저 노래하고 다음엔 어떤 새들이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unfortunately, 불행히도 자, it changes, 그것은 바뀝니다. 여기서 it은 당연히 일출이죠. 일출은 바뀝니다. constantly, 끊임없이 바뀝니다. 당연하죠. 매일매일 일출 시간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as throughout spring이라고 얘기를 했죠. throughout을 써서 뭐뭐 동안 내내, 봄 동안 내내. as the sunrise take place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as는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고요. 동시 동작의 as죠. 그래서 throughout spring, 봄 동안 내내 the sunrise take place, 일출이 일어나면서 a little earlier, 약간 더 일찍, each day, 매일매일 약간 더 일찍 일어나면서 당연히 봄철에는 점점 낮이 길어지니까 일출 시간이 점점 당겨지죠. 자, 그러면서 뒤쪽 끊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until을 써서 그래서 여기서는 봄철 내내 더 선라이즈, 그 일출이 약간 더 일찍 일어나면서 매일매일 until, 뭐 할 때까지 the summer solstice라고 얘기했죠. solstice라고 하면 하지를 얘기하고요. 하지. 태양의 길이가 제일 긴 날. 그래서 여름의 하지까지 on June 21st, 6월 21일 여름 하지까지. 그러면서 when,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 하지에 it starts, 이때 it은 계속해서 일출이네요. 일출은 start getting later again, 다시 더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를 기점으로 일출이 이제 다시 점점 늦춰지겠죠. 자, so, 그래서 birdsong, 이 새의 노래는 is perhaps, 아마도 not ideal,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서? as a genuine replacement, genuine은 진짜의, 그래서 진짜 대체로서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뭐의 대체로서? for your watch, 당신의 시계의 대치로서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의 노랫소리가 시간에 맞춰 딱딱딱딱딱 울리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일출 시간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계를 대체할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although, 비록 each species, 각각의 종이 hand to observe, 여기서 observe는 관찰하다가 아니라 지키다죠. 그래서 각각의 종이 지키려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each relative time slot, 그것의 상대적인 time slot이라고 하면 시간대, 그것의 상대적인 시간대를 지키려고 노력할지라도, 경향이 있을지라도 day by day, 매일매일 with astonishing accuracy, 놀라운 정확성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새들이 자신의 소리들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특정 시간대를 잡고 노래한다. 그때 말하는 그 특정 시간대는 태양의 위치와 관련된다. 근데 문제는 일출이 매일매일 달라져서 시계로서의 대용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오케이. 얘는 다른 거 말고
어휘 문제 하나만 잡아두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휘 문제만 잡습니다. 일단 세 번째 줄에 드라운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1번. 드라운드 동그라미 치시고 1번. 뭐 캐커퍼니는 뭐 딱 봐도 맥락상 알 수 있으니까 표시는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드라운드 밑에 줄에 스페시픽 동그라미 치시고 2번. 특정한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스페시픽 동그라미 치시고 2번. 그리고 스페시픽 밑에 definable 동그라미 치시고 3번. 정확하게 정의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죠. definable. 그리고 definable 밑에 changes 동그라미 치시고 4번. 그리고 changes 뒤에 constantly 동그라미 치시고 5번. 변화하는 거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changes 따로 constantly 따로. 그리고 constantly 밑에 줄에 not ideal 같이 동그라미 치시고 6번. not ideal 같이 동그라미 치시고 6번. 그리고 마지막에 옵저브 동그라미 치시고 7번. 옵저브 동그라미 치시고 7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7개 중에 어휘 문제 물어보는 거 정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봅시다. 그럼 이번에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단어 시험은 100개로 볼게요. 100개 정도 해도 괜찮겠죠? 일주일짜리니까 13강 전체랑 해서 들어가니까 일단 100개 이내로 선생님이 좀 보고 쓰잘데기 없는 단어는 빼내고 단어 시험에서 별도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까먹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끝나자마자 우리 단톡에다가 음성 파일 넣어요. 듣기 파일 올려줄 거예요. 그럼 그 듣기 파일 듣고 가능하면 잘라서 하지 말고 지금 학교 안 가니까 시간 있잖아요. 그냥 딱 시간 잡고 70분 세트로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 해설지 줬으니까 그거 보고 틀린 문제랑 점검 꼭 좀 하시고요. 알겠죠? 이게 사설 모의고사도 5월 사설 모의고사서부터는 이제 연계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을 겁니다. 연계 지문의 문제를 변형시켜서 연계 지문을 한 애들한테는 쉽지만 연계 지문을 안 한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쫄지 마시고요. 감이 있다 생각하고 시간 내 문제 푸는 거 꼭 연습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인사하고 갑시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13강이랑 9강 1번까지. 아, 그냥 13강만 할까? 그럼 13강만? 13강에서 선생님이 단어 볼게요. 오케이.